퇴행성 관절염은 보통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40대에서 50대, 심지어 30대에서도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아직 젊은데 설마 관절염일까? 조금 아픈 건 그냥 근육통이니까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젊은 분들에서의 퇴행성 관절염, 정말 관리만으로 괜찮은 건지 팩트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건강한 관절로 행복을 누리는 정재훈 원장입니다. 젊은 환자 관절염이 굉장히 치료가 예민해요. 근데 환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예민도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민하다는 얘기는 일단 진단이 되면 치료를 제때 정확한 치료를 잘 해줘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치료다가 안 되면 인공관 여러 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주제를 잡았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젊은 환자가 관절염 진단을 받으면 나는 이제 초기일 테니까 잘 치료하면 이제 완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젊은 환자분들을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내려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젊으니까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환자분들은 일단 관절염이 진단이 되면은 민감하게 정확한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관리를 잘 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완치는 못 합니다. 완치는 안 되는 거예요. 젊을수록 생겼으니까 평생 계속 진행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 못 해주면 빨리 악화돼 버리면은, 빨리 심해져 버리면은 인공관절을 빨리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해줘야 되고, 관리 방법 이런 거 활책은 활동 관리, 체중 관리, 근력관 그런 것은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했고,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 분야에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활동 관리, 체중 관리, 근력관 하고, 그리고 오다리가 있으면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분들이 제때에 치료를 못하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가면은 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특히 전문가들과 상의해가면서 잘 치료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제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정말 많은데 콘드로이친, 뭐 MSM, 보스웰리아 등 이런 거를 먹으면서 그냥 관리를 하면 자기는 이제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면 좀 퇴행이 늦춰지기도 하나요? 반면에 회사의 입장은 그렇죠. 이걸 먹으면 이제 관절 보호도 되고, 뭐 퇴행도 늦춰질 것이다, 또 그런 기대로 약을 복용을 하고 그러는데,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이런 약을 먹으면은 퇴행을 늦출 수 있으니까 드세요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비타민 먹을 때 뭐 비타민이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고 증거를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드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관절염은 관절염대로 간다. 조금씩 악화돼 갈 것이다. 그러나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빠른 사람들이 있고 늦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활동 정도랄지 이런 등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다리가 있냐 없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진행돼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보조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먹고 있으니까 나는 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른 질문 중에 아직 제가 30대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리가 없다. 그거는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생기는 병이 아니냐 이렇게 놀라면서 말하는 분들 많으신데, 서두에 얘기는 해주셨지만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 연골이 닳아지거나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반호성 연골 파열이나 기타 것으로 관절경은 하는 수가 많아요. 관절성을 직접 들여다보고 이제 연골 파열을 제거하거나 뭐 염증을 제거,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30대나 20대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대가 되면은 심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30대에도 올 수 있다. 젊을 때라도 무릎이 자주 아프거나 특히 붓거나 이렇게 되면 꼭 진찰을 정확히 해서 뭐 다른 질병도 함께 관절염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 관절경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관절 속으로 연골을 들여다본 사진인데 이렇게 매끌매끌하잖아요, 이런 데가. 네. 이거 이제 관절 연골인데 이거 정상 소견이죠. 여기 보면은 약간 거칠거칠해서 이게 닳아지기 시작했죠. 이거 초기 정도죠. 이런 것은 이제 30대 되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30대나 20대도. 이렇게 되면은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드러나고 이 정도 되면 MR을 찍어도 잘 안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나는 관절염 없어 하면서 등산 무지하게 하고 스포츠 활동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길 수 있다. 특히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많은데 나타나면 그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자주 통증이 생긴다랄지 물이 찬다랄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심해지고 이렇게 심해지지 않게 되죠.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던 것 중에 이제 오다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원래 오다리였는데 미리 교정술을 해줘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미리 교정 수술을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은 오다리가 있다고 해서 관절염이 없는데 미리서 교정술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그거를 치료로서 인정을 해주려 하나요. 미용 수술로 해야 돼서 보험이 없이 이제 3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 관절염을 다룰 때 항상 중요한 게 이 오다리예요. 정식 용어는 내반슬이라고 그러는데 오다리가 있으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체중이 그 관절염 있는 집중이 돼서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에 또 사례가 한번 나오니까 설명 또 한번 드리는데 오다리 플러스 관절염 젊은 사람 이거는 반드시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예요. 오다리 플러스 관절염 젊은 사람 반드시 뭔가 필요하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약을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데 그러면 초기나 중기로 이제 심하지 않고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고민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떤가요?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도 무릎을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무릎을 전문으로 많이 보는 의사가 오다리가 있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개는 절골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사진인데 이런 정도는 이제 관찰 정도 필요하고 이런 데는 비교적 건강한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파졌잖아요. 여기도 이제 완전히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연골 재생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젊은 사람 퇴행성 관절염은 예민하게 정확하게 적절한 방법을 시행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다리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은 절골술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심하게 파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연골 재생술 해주고 근데 그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쓰다가 그냥 심해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인공관절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해결책이. 근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물론 이제 다 달아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인공관절 하기는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늦춰야 되는데 이렇게 심하게 달아져 버리면은 활동이 일단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지 일상생활을 할 일은 많은데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수술을 권유받은 경우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하는 건 자유지만은 의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인공관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수술들은 덜 알려졌어요. 특히 절골술은 많이 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수술인데 그래서 이런 인식을 좀 저와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젊은 사람에서 좀 흔히 시행된다고 하셨던 절골술은 좀 어떤 수술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절골술은 이제 통상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쪽에 보면은 살짝 안으로 휜 듯 하잖아요. 여기 간격이 좀 좁아졌죠. 여기에 이제 관절 연골이 닳아지면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오다리가 이렇게 되면 체중이 이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체중이 집중이 되면 더 아프고 더 빨리 닳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금을 내서 여기 이렇게 벌려주면 벌려져요. 여기를 다 자르지 않고 일부는 남기고 벌려주면은 이대로 해서 적당한 각도만큼 벌려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쇠를 내서 고정을 시켜주고 이 사이에 있는 뼈를 이식을 해서 이제 채워주면 이제 붙게 되면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게
간격이 좀 좁아졌는데 체중이 전달선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선을 그으니까 선이 이 안쪽을 지나가잖아요. 그 안쪽으로 체중이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대로 두면은 더 달아지고 빨리 악화되고 아프기도 아프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체중이 바깥쪽으로 가게 교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그 환자는 아까처럼 수술해서 이렇게 벌려주니까 체중이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체중 이 선이 바깥쪽으로 오니까 체중이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아까 이쪽으로 집중이 됐던 것이 바깥쪽으로 체중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체중이 덜 가니까 덜 달아지고 염증도 덜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절골술이거든요. 그리고 관절교는 관절 속을 들여다본 건데 찰색으로 보이는 게 물렁뼈가 다 없어져 가지고 뼈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연골 재생술 중에서도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달아져 가지고 여기는 연골이고 여기는 물렁뼈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긁어내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골 속에서 나온 피 속에 줄기세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핏덩어리 형성이 됐다가 연골로 변해가는 이런 방법, 연골 재생술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이 환자 것 이거 사진인데 여기가 딱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이렇게 연골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연골 뽑아다 이렇게 이식해주고 여기는 구멍 뚫어서 아까 미세 천공술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연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일단 뼈만 보이던 것이 이렇게 메꿔졌잖아요. 그리고 그 간격도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는 방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구멍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배양된 세포를 이식해주는 방법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해주고 나서 여기다 줄기세포를 얹어서 해주는 방법들. 수술 후에 모양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런 방법들을 젊은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인식이 덜 돼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절골술이나 사실은 연골 재생술은 저번에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다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면 그거 찾아보면 될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하지만 역시 수술이라고 하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수술 효과도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했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 절골술은 물리적인 축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게 관절염 있는 쪽으로 체중이 집중이 되는 거. 걸을 때마다 그쪽으로 체중이 집중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더 꾹꾹 맞추는 힘이 더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아프죠. 근데 그 절골술을 해서 체중을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거 봤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축을 바꿔주는 거니까 당연히 체중이 그쪽으로 덜 갈 거 아니에요. 절골술은 그 각도를 정확히 달성만 하면은 그럼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역학적인 그 힘점이 바뀌어 있는 것이라서 100% 믿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수술이 조금 부족하게 돼서 그 축을 정확히 옮겨주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 되면은 효과가 거의 100% 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을 많이 수백 개, 뭐 거의 1000개 가까이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술해가지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 환자분들이 나 수술해도 계속 아프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이제 관절이 조금 심해진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믿을 만한 수술이다. 연골 재생술은 이제 안 생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뼈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안 생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더 잘생긴 사람이 있고 좀 덜 생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뼈가 보일 정도 상태는 거의 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절골술과 연골 재생술을 함께 해주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해볼 만한 수술이다. 이렇게 저는 어쨌든 100% 믿고 권장을 합니다. 네, 수술 효과가 100%라고 네. 자신 있게 환자분한테 해주시네요. 물론 환자분한테 이제 100% 됩니다. 보장하고 그러진 않죠. 압병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의사들도 그렇거든요. 수술을 해보고 나서 환자 수술을 권할 때 뭐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을 리는 없는데 수술 해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이 수술은 잘 된다. 이게 자신이 있을 때 권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절골술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절골술 100% 믿는 신뢰하는 의사가 되어 있는데 저도 전문의다고 10년 동안은 절골술 안 했어요. 배울 때 이거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별로 많이 안 해봐서 자신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각도도 정확히 할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100% 된다. 물리적인 법칙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인데 안 좋아질 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일정 기간은 못 걷고 활동을 일체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사실 젊은 분들한테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인공관절과는 다르게 이 절골술하고 연골재생술은 그 훨씬 더 기간이 더 길어요. 인공관절은 바로 걸어다니잖아요. 네. 이틀부터 걸어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고생스러운 수술인 걸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일체 활동을 못 한다. 이거는 아니고 목발 짚고 덜어낼 수 있어요. 목발 짚고 활동을 하게 합니다. 연골재생술을 한 경우는 팔을 땅에 더듬어낸 그 아까 그 연골재생술 한거 봤잖아요. 이렇게 줄기세포 얹어놓은 거 봤잖아요. 그게 네. 말랑말랑 연해요. 그래서 막 더듬어낸 이제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6주 정도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의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6주 정도는 발을 땅에 듣지 말고 목발을 짚고 다니도록 해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 네. 여자분들은 힘이 없어서 약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예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목발 보행을 하다 보면 할수록 이제 늘거든요. 그것도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라 항상 얘기를 해요. 활동 못 한다가 아니고 목발 쥐고 일반 생활 다 해라 하세요. 외식도 가시고 어디 갈 데 있으면 차 타고 가시는 건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유를 하지 꼼짝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은 젊은 퇴행성 관절염 과연 관리만으로 괜찮은가? 그 오해와 진실을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현재 관절 상태였는데 초기에 정확히 알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장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빠뜨린 말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젊으신 분들 퇴행성 관절염은 예민해요. 필요할 때 필요한 수를 해줘야 돼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젊었을 때 절골술 해주고 연골재생술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그걸 놓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오다리 있고 관절염이 있고 연골이 많이 달아졌다 그러면은 절골술과 연골재생술을 꼭 고지를 받으면 하세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반드시 결과가 믿을만 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거 안 돼가지고. 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원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